자, 일동제약입니다. 자, 일동제약 13% 올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13%. 자, 이게 앞에 계속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형태가 이제 달라져 들어왔는데, 현재의 장세 같은 경우는 일단 게임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의도적으로 누르고 돌리고, 자, 요런 형태가 진행되는 장세의 경우는 라인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자, 이제 위쪽으로 붙어는 게 중간에 툭 눌러 내려올 거고, 요 선 내려오면 받는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자, 여기 여기까지 내려 들어왔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위에서 시작해서 지금 뚝 떨어졌죠. 25,400원에 있던 게 지금 아래쪽 이 가격이 기준선이 21,400원이에요. 4,000원의 구간. 4,000원의 구간이니까 약 16% 정도 되는 거죠. 16%. 그러니까 16%의 하락세를 쭉 보여 내려온 다음에 하락세를 스톱 시키고, 이거 여러 번 얘기 들은 거죠. 이거 리버설이요. 하락세를 스톱 시키고 그리고 올라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자, 이건 지금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르고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실시간 리딩으로는 이 종목 여기 살짝 고개 들고 나올 때 3%선 여기서 지금 실시간 리딩에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이거 지금 사도 됩니다. 이거 단기 리버설입니다. 이건 뭐 딱 정해져 있는 가격이니까, 정해져 있는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내려갈 때 요때 살 수도 있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표시 내드린 거니까요. 표시 뻔히 내주고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십자 긋고 양봉으로 돌아 들어가는 형태의 단기 리버설이죠. 이거 뭐 생각할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사야지 이거. 그렇죠? 이건 뭐 사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 오늘 뉴스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제 일단 뉴스는 보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 지금 전 먼저 하느라고 이거 종목에 뉴스가 있는지도 보지 않았어요. 뉴스가 있는지 안 봐도 된다는 얘기죠. 안 봐도 비디오죠. 말 그대로 안 봐도. 뉴스가 어떤 상태가 나오건 관계없어요. 그 뉴스가 없어도 이런 그림이 나오는 그림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보면 자, 뭐 있냐 이거지.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여기 IR 일정 어제 발표됐던 거, 비만 당뇨 신약 임상이라는 탑라인 발표 9월 29일에 하겠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전에 나왔던 뉴스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나왔던 거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 있는 거고, 쭉쭉 나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걸 살펴보도록 하자, 그죠? 일동제약이 가서 크게 나왔다가 쉬었다가 이제 다시 고가 찍고 그 다음에 눌려져 있는 이 구간 동안에 비만주 쪽 이쪽 라인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올릭스 훅 치고 저기까지 이렇게 쭉 급등을 해버렸고요. 올릭스가 치고 들어오는 동안에 지금 이게 지금 올릭스예요. 올릭스 9월 2일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치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올리가스가 이런 종목들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 동안에 여기 같은 종목은 이제 정반대로 가버렸죠. 9월 1일 그리고 9월 2일에서 장중에는 16%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럼 여기 한번 보자, 그죠? 9월 2일에는 그러면 그렇게 크게 떨어질 만한 이슈가 있냐? 9월 2일에는 뭐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냐? 없죠? 없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거 한두 번 보셨으니까. 게임이죠, 게임. 공매도 게임.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경구용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JP 임상 중단을 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게 밀려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경구용 비만약은 일동제약만 만드는 건가요? 경구용 비만약은 일동제약만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인벤티지도 떨어지고 D&D도 떨어져야지. 왜? 이거 앞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동시킨다고. 인벤티지 같은 경우에 저 앞쪽에서 저 밑바닥에서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추천드렸던 사유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쪽에 인벤티지 랩의 경우에 자, 지난번에 이제 이게
장기 지속형 이 이슈를 발표하기 전에 인벤티지의 경우 지금 올라 들어갔다 이렇게 쳐맞고 이렇게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 구간 아래쪽에 들어오면 노리면 됩니다라고 보고 있다가 역시 마찬가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십자 긋고 그리고 쳐서 돌리는 상태 리버설이죠. 이 인벤티지의 경우는 이제 단기간이라 이렇게 전체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세 번째 3중 바닥에 리버설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중기 리버설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나오자마자 이날 바로 추천 들어갔었죠 이거. 그리고 장기 지속형 같은 경우 이 뒤에 이슈가 나왔던 거고요. 여기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사유가 뭐냐라고 하면 경쟁자가 등장을 했다 이겁니다. 경쟁자. 경쟁자가 등장을 했는데 아니 경쟁자가 등장을 했으면 똑같이 이 섹터 자체의 경쟁자가 인벤티지의 경쟁자가 등장을 한 게 아니라 섹터의 경쟁자가 등장한 거야. 그 섹터의 경쟁자가 등장을 했는데 왜 인벤티지만 내리고 펩트론하고 저쪽은 올라가고 인벤티지만 내리냐 이거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방금 뉴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라일리가 저걸 중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려 때문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경구형 비만 이쪽을 다루는 기업들 같은 경우 다 같이 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비만약 전체가 내려버리든가 안 내려 다른 거는 안 내려 그리고 얘만 깨져버려 하나만 깨지는 겁니다. 여기는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건 공매도 게임 시장 조성자들이 장난친 공매도 시장 조성자라는 이 전가의 보도 같은 이 제도가 있어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수시로 장난을 친다라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 빠져나오고 있는데 얘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일동제약만 왜 내릴 거냐 이거예요. 이유 없이 내린다라고 하면 반대로 치면 이유 없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 어저께 다른 종목에서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내렸으면 이유 없이 올라간다. 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에서 설명을 드렸죠. 내려올 때 이유가 없어. 아무런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냥 코스맥스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덩달아 내려왔어. 그러면 당연히 이유 없이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이유 없이 올라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 형태들입니다. 이거 다 똑같은 형태야. 그냥 핑계대고 뭉개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구간 라인. 그래서 이날 당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 뚝 떨어졌다 돌아 들어가죠. 이거 전형적인 공매도 게임이야. 자 들어가서 볼까요? 그래서 9월 2일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팼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그전에도 팼거든요. 31만 주 더 많은 물량 팼죠. 21만 주 때렸고요. 9월 1일 같은 경우도 16만 주. 이게 딱히 외국인들이 패서 내렸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 나오는 틈을 타가지고 얘들이 장난을 친 거죠. 얘들이. 자, 얘들이 장난을 쳤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 같은 경우 위에서 눌려질 때 이렇게 눌러놓고 이제 딱 꽉 잡아 뺐습니다. 그러고서는 일단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눌러놓고 그리고 니들 떨고져 나가면 사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근데 현재로는 기관의 의도가 실패해버린 셈이 됐네요. 자. 누르는 거 받고 그리고 외국인들 다시 해서 이제 물량 때렸던 거 지금 커버 시켜가지고 지금 되돌아 들어오는 형태로 전형적인 형태잖아요. 눌러놓고 사들어가는 이런 그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여기서 이제 반대로 돌아간다라는 신호 나온다라고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에서 현재까지도 일단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 성격을 띠고 있는 거는 비만이죠. 자, 가장 강력한. 그래서 펩틴이 올라가면 D&D 자동으로 올라가고요. 올릭스 올라 들어갔다 해서 D&D 자동으로 올라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연결돼서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업황 자체를 테마로 잡고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긴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조선 같은 경우 그러고 방산이 그러고 조선이 그러고 지금 조선 기자재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 기자재 세진중공업 같은 종목들 날라 들어가면서 삼양엠텍 날라 들어오고 삼양엠텍이 날라 들어오자 오리엔탈도 날라 들어오고 태광 올라오고 태광이 올라가니까 성강밴드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꼬리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쭉 떨어져. 이게 테마 성격인 거죠. 이제 비만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중에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테마 성격이 가장 강력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당장 D&D 테마트 같은 경우 이게 다른 종목들 예를 들자 그러면 저쪽에 한미반도체하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로 보자. 이거 서로 완전 반대로 움직이죠. 게임 쪽에서도 완전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여드렸고요. 한미반도체하고 데칼코만이 서로 완전 반대로 이렇게 움직여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친다라고 하면 올릭스하고 D&D 테마틱도 반대로 움직였어야 돼요. 이게 제약바이오는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 논리가 적용되는 건 보톡스 분야 그쪽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올릭스, 메시, 대사이상 치료제
그리고 D&D 파마텍 역시 마찬가지 두 개의 모멘텀 중에서 하나는 그 중에서도 더 부각받는 부분, D&D 파마텍이 그 중에서 더 부각받는 부분은 메시 대사 이상 질환 치료제입니다. 이게 경쟁자 아닙니까? 이거 올릭스도 이거고요. 기존에 다른 종목들에 적용시켰던 이런 논리를 친다 그러면 이 올릭스하고 D&D 파마텍은 경쟁자잖아. 그러면 올릭스가 올라 들어간다 그러면 올릭스는 이미 기술 이전을 해버렸죠. D&D 파마텍은 아직 기술 이전 안 했고요. 그럼 올릭스가 이렇게 해서 먼저 기술을 이전했다라고 하면 그럼 D&D 파마텍은 깨줘야지. 왜 올릭스 올라가도 D&D 파마텍은 같이 올라가? 자, 제약바이오는 첫째로 우선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다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는 경쟁의 논리가 먹히질 않습니다. 유한양의 렉나자 비소세포 폐암 신약이고요. 그리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 최근에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보로노이의 파이프라인 8개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이프라인 주 파이프라인은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유한양의 렉나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유한양의 렉나자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4조 원 가치 7조 원 가치 뭐 이렇게 가지고 가치가 올라 들어가고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있고 그 렉나자 앞에는 또 타그리소라고는 유한양보다 먼저 나가가지고 현재까지도 유한양의 렉나자보다 가치가 더 높은 신약이 있어요. 타그리소가 있는데 렉나자가 치고 들어가는 거고요. 타그리소와 렉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로노이가 또 치고 들어간 겁니다. 전체 시장 파이 자체가 크니까요. 거기서 빼먹으면 되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 신약 없었냐 이거죠. 있었죠.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HK 이노인 있고 대웅제약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또 들어갔죠. 또 들어가지고 각자 그냥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역류성 식도염 시장 같은 경우 현재 10조예요. 10조. 세계 시장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못 잡아 들어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PPI제 같은 경우 이 시장을 지금 계속해서 참 침식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전체에 있는 점유율이 저 앞쪽에 이노엔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3% 침식했다가 그게 5%, 7%, 10%, 15%, 20%, 22%, 23% 이렇게 올라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1조 원의 시장이에요. 1조 원의 시장에서 아직 30%도 못 잘라 먹었어요. 이거 다 먹고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내 시장에서만도 아직도 7천억의 시장이 남아있는 거야. 내년 되면 더 커지죠. 세계 시장이 10조야. 그러니까 이 건 말고는 또 들어오는 거고 똑같은 역류성 식도염 재료를 가지고 셋이 나란히 주가가 올라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이 비소세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비만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경쟁의 논리로 보게 돼버린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다른 종목처럼. 바이오는 경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항암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같은 경우 있는데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간암 치료제는 뭐 없어서 간암 치료제는 H1B에도 있고 H1B 리보세라님, 신라젠의 팩사백 둘 다 간암 치료제입니다. 자, 췌장암 쪽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췌장암 쪽에서도 저기 뭡니까? 예, 코스피에도 종목이 있고 온코닉도 있고 겹치죠. 루그렉병 코아스템 캐몬 있고요. 젠백스도 있고요. 겹칩니다. 관계없어요. 그래서 테마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눌려다 들어왔다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얘는 지금 위쪽 라인 타고 들어가고 있다가 눌렸거든요.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유 없이 깠고요. 그러면 이유 없이 깠으면 반대로 지금 같은 거에서 돌아 들어오는 것 자체도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구간들을 여기서 딱 이거 들어갈 때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거 사라고 해서 이런 거 실시간으로 대응해서 수익 내시라고 제가 이걸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동영상 분석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죠. 제가 3%에서 추천 들어가서 지금 13% 오늘 먹을 거 다 먹었습니다. 벌써 게임 끝났어요. 일동제야.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업로드해서 올라가는 시간은 이미 게임이 끝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룰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3연태 다 갔습니다. 오늘 씨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설명드린 건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룰을 알려드린 거고요.
시간이 좀 늦었다 룰을 알고 있어야 다음 기회에 또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그래서 이 오르고를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들어오시면 이게 최고의 실전 투자자 툴스 전문가 24명의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인이 2명,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뭐 똑같이 난리가 나 있죠. 코인이 2명 있고 그리고 주식이 22명인데 이 주식 22명의 전문가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지는 않죠. 다 다른 종목을 봐요. 그래서 올릭스를 저처럼 저 앞에서부터 올릭스를 집중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펩토론을 노리는 사람도 있고 D&D 파마텍을 노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인벤티지 같은 놈들 튀어나오는 날에는 아주 되게 세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인벤티지 같은 종목 단타를 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동제약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방식의 접근 방식에 따라서 노리는 종목이 다 틀려지게 되는 거죠. 요런 거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서로 다양한 게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쭉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쭉 들어가셔가지고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 거래하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조금 스타일이 다른 재료 매매, 테마 매매, 세력 매매 스타일이 다 다른 거잖아요. 똑같이 단타로 수익을 낸다라고는 최종적인 목표는 같다거나 하더라도 중간에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4개의 종목이 추천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거기서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 지금 현재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거 급소 매매에서 찾을 수도 급소 매매이기도 하고요. 이거 급소잖아요. 포인트 돌려나가는 기술적 포인트 급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동제약은 비만 테마에 엮이는 종목이니까 테마주 형격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세력주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세력주는 저 앞쪽에서 세력주였죠. 지금은 세력주는 아니었죠. 자, 재료 없으니까 재료주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 4개의 파트 중에서 핵심적인 4개 파트 중에서 2개는 안 되더라도 나머지 2개 쪽에 노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관점에서 계속 종목들을 발굴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고 쓰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종목 들어가서 업로드 될 때쯤 되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거든. 이미 게임 끝나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 먹을 거 다 먹은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리딩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거금을 들여서 이 앱을 이렇게 만들고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샨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오르고를 열심히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추천 종목 왜 안 줘요? 이러고 있지 말고 이게 뭐 방에 들어가 보면 이게 회원수가 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쭉쭉 막 줘요. 몇 분인데 그렇게 많은 분들 거래하는데 이 전문가분들이 그 종목 들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들어오는 것만 찾아보고 있다가 들어왔으면 환영하십니다. 이게 대박 줍니다. 얼른 받으세요. 그러고 이러고 계속 때립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도 종목 보고 시장도 보고 살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가자마자 종목 안 준다 그러고 휙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는 평생 돌아다니면 아름다운 성과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3일 정도는 살펴보시면서 전문가가 어떤 스타일로 거래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쫓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놔두시면 돼요. 놔두시는 관계는 없어. 자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좋지 않습니까? 이런 때 수익 안 내면 언제 내시려고. 오늘 3,300 넘어 들어갔습니다. 다시 코스피 지수 이런 때 수익 내셔야죠. 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